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서 사람과 교육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여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학과장 조대연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사범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학과로 1959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60년에 걸쳐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고 2020년 이후 영국의 대학평가위원회 QS 그리고 타임즈 고등교육에서 발표한 교육학 분야 대학 순위에서 전 세계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1위 교육학과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교육학과로는 국내 유일의 교육부 주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단에 선정되었고 우수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BK21 사업과 BK21 플러스에도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학과의 연구와 교육력을 최고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교육심리학,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 세 개의 정책 중점 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어 국내외 교육 정책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사회학 분야 SSK 지원 사업 등 대형 연구 사업들을 수주하여 국내 탑 수준의 학과임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왔습니다. 2025년 기준 학부생 263명과 대학원생 395명 등 약 2,800여 명의 졸업생들이 교육계, 학계, 관계, 정계, 재계, 그리고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 정의, 진리를 앞세운 교육 구국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졸업생들의 진출은 교육학의 융복합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학교 교육과 함께 더 넓은 교육 영역에서 우리 학생과 교우들이 글로벌 비전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품격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가 국격이 된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그 인재를 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에 속한 교육학과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학은 고등교육, 특수교육, 기업과 산업교육, 나아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평생 교육까지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교육학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교육학과에 재학하면서 이중 전공을 통해 사범대학 내 다른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여 해당 교과의 교사 자격증을 받기도 합니다. 사범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의 소속 학과를 이중 전공하여 교육학 이외의 학문에 대한 식견을 넓히거나 심화 전공을 통해 교육학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응하는 교사, 다양한 초중등 및 고등교육 이슈 해결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교육학을 기초로 기업체 직원들의 교육 개선에 관심을 가진 인력 개발 전문가, 국제적 교육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의 실천과 현장의 개선에 기여하는 전문가 등 교육학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 국가사회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만의 6가지 장점을 먼저 소개하고 뒤에서 그 근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 최상위 교육학 연구 기반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적 전통을 지닌 학과 중 하나로 탄탄한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 현장 연구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 심리, 사회, 정책, 통계 등 기초에서부터 교육 평가, AI 기반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실천 중심 과목까지 포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교육 심리, 상담, 교육 정책 등 각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며 연구 지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교사, 공공기관, 교육연구소, 컨설팅, 교육기업, 심리상담사, 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진로 유연성이 매우 높은 학과로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해외 교육 연수, 글로벌 교육 연구 등 국제교육 커리큘럼이 잘 연계되어 있으며 AI, 디지털 교육 등 4차 산업혁명형 교육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학생 세미나, 교육 봉사 활동, 학과 행사 등 학생 주도의 공동체 문화가 활발하고 따뜻하며 상호 피드백 문화가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의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커리큘럼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한국교육사, 세계교육사, 교육사상가론을 통해서 교육이란 무엇인지 교육에 대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관을 정립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교육개론, 노인 교육개론, 여성 교육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교사론을 통해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학습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자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학습과학, 학습동기, 학교 상담, 진로 상담을 통해서 교육학의 핵심 영역이자 교육의 실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경제학, 교육정치론, 교육정책의 이해를 통해 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학문 분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교육 현상을 보다 깊고 넓게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의 고등교육, 국제교육론, 비교 국제교육학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의 교육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이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교육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을 준비합니다. 여섯 번째, 평생교육개론, 직업진로 설계, 평생교육 경영학 등을 통해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을 배우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방법과 설계, 실천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 기업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시민교육론, 직업과 윤리를 통해 교육은 학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교육기관, 기업, 사이버 공간, 가정 등에서도 함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학교 못지않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기업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은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등 기초과목부터 교육정책, 교육통계, 상담심리, 교육평가와 같은 심화 과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년은 기초를 다지고 2학년은 이론을 확장하고 3학년은 연구와 실습을 시행해 깊이를 더하고 4학년은 실무 역량과 향후 진로 준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입생이 1년간 들어야 하는 교양 필수는 총 8개로 학문 세계 탐구 1, 아카데믹 잉글리시 1, 생명과학의 세계, SW 프로그래밍의 기초, 1학년 세미나 1, 글쓰기,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1학년 세미나 2로 구성됩니다. 전공 필수 과목은 교과 교육 8학점과 필수 이수 24학점으로 구분됩니다. 필수 이수 영역에서는 9개 과목 중 8개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데 이 중 특수교육학개론은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8개를 초과하여 수강하여도 초과 학점은 전공 선택 학점으로서 인정됩니다. 교육학과 학우분들은 보편적으로 2학년 1학기에 많은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이중 전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인 2학년의 필수 이수 과목을 최대한 수강하려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전공 과목에는 필수 과목 외에도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공 선택 학점은 총 34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표에 제시된 7개의 평생교육사 과정 과목 역시 교육학과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전공 선택 과목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자세한 설명 대신 다음 표의 목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학과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 과목은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 실습 세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교직 이론은 전공 과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별도로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직 소양은 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교직 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디지털 교육입니다. 이때 특수교육학개론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대체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실습은 총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봉사는 필수입니다. 나머지 2학점은 학교 현장 실습 또는 해외 한국학교, 해외 인턴십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정된 대체 교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전공과 교직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3가지는 첫 번째, 교육학과 학생은 교직 소양 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 대신에 전공 필수인 특수교육학개론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사 과목은 08학번 이전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고 09학번 이후는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 경영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기업교육론, 인적자원 개발론 7개 과목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 선택으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의 부족한 부분은 자율로 이수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본교 공통 졸업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전공 이수 의무, 영어 강의 3과목 이수, 공인영어 성적 취득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2학번 이진규입니다. 저는 교육사회학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단순히 이론이나 교재 중심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회 현상들이나 교수님께서 분석한 현상들에 맞게 저희가 이론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분석해보기도 하는 프로젝트들을 했었거든요. 직접 이론을 세워보는 과정에서 내가 교사나 혹은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육학 연구자로서 이런 사회 현상과 교육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같은 수업을 듣는다,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배경들이 또 어떠한 문화들이 또 편차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선택을 할까? 왜 어떤 학생들은 저런 선택들을 할까? 그 문화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좀 더 이론에 맞춰서, 근거에 맞춰서 학문적으로 엄밀한 틀에서 교육학의 문화 현상을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나 교육학과를 살려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는 문과계열 학과 중 유의미하게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학과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 완전히 숙달하기 힘든 학문이고 교육학 석사 과정을 통해 세부 전공을 깊이 공부해야 확실하게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랍니다.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의 경우 교육 사철학, 교육 과정학, 교육 공학, 다양성과 특수교육, 교육 심리학, 교육 측정 통계, 상담, 교육 사회학, 인적 자원 개발 및 성인 계속 교육학, 교육 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이렇게 총 10가지 세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육학과 대학원의 장점 4가지는 첫 번째, 연구와 실천의 유기적 통합으로 각 전공별 이론학습과 동시에 연구 프로젝트 수행이나 논문 준비가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학습으로 교육 정책, 상담, 조직 운영과 같은 분야는 실제 현장 맥락에서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혀줍니다. 세 번째, 융합 트랙 지원 및 타학과 이수가 가능해 연계 전공이 가능하여 폭넓은 학문적 접근이 용이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진로로 진출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학계, 교육정책, 상담실무, 평생교육, HRD, 교육기업 등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학원 연구 경험이 곧 실무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졸업 후 더욱 유리하겠죠. 하지만 학위를 받는 과정이 참 깁니다. 계속 공부만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 방향성 및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란 전통적인 정규 학위보다 짧지만 집중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특정 분야의 역량이나 자격을 인증받는 소규모 학위입니다. 이수 인정 최소 학점인 12학점을 채우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두 가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교육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으로 기업의 HRD 담당자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문과 실제 영역으로서 HRD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고 특히 학부 수준에서 기업교육 솔루션, 성인학습 이론, 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성인학습 방법론의 원리, 실제, 그리고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실습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 증대 및 구성원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교육 전문가 양성이 본 과정의 목표이며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및 심리 컨설팅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으로 학교, 기업의 교육부서, 그 외 각종 교육, 훈련 및 인재 양성 기관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교수 학습 이론 및 심리학, 상담의 기초 지식을 함양하여 학습과 심리의 진단, 측정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처방 능력을 배양합니다. 개인과 부서, 조직 내 협업을 통한 컨설팅 역량을 개발하고 학습 컨설팅 및 심리 컨설팅에 수반되는 윤리적 고려사항 및 기준에 관한 교육이 목표입니다. 교육 컨설턴트, 학습 컨설턴트, 학습 및 진로 발달 전문가, 교수 설계자, 학교 상담사, 재능 개발 컨설턴트, 조직 개발 컨설턴트, 훈련 및 개발 담당 매니저, 직원 지원 프로그램 카운슬러, 인적 자원 관리자, 조직 심리학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호학번 서진서입니다. 1학년인 후배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국내 여행이나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 견문을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를 너무 벌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공을 배우기 전이니까 관심 있는 분야의 교양 수업을 잘 골라서 듣는 것도 좋고요. 이중 전공으로 고민되는 학과와 관련된 교양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는 공식적인 동아리와 학교 단체가 100여 개가 넘는데요. 저희 학교가 유난히 선후배 및 동기들과의 관계가 끈끈한 편이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과 사람들과 만나볼 수도 있고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해 보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바빠지고 학업에 매진해야 되니까 1학년 때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억지로라도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은 그냥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학번 박소희입니다. 저는 2학년 후배님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외적인 활동이나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나 여러 학교가 함께하는 연합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에 관한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 수준을 가진 동료나 재학 중인 선후배보다 한층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가진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사회 각계에 진출한 선배님과의 교류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학교 교수님들과의 교류도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문명은 문자를 통해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문명의 초석이 된 교육은 이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식 중심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현재는 교육의 대상과 교육 내용이 매우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전문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일생 동안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교육이 학교,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깨진 셈입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AI 시대로 새롭게 맞이하는 교육.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빠른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로 늘어난 교육 연령. 교육이 기존의 틀을 깨고 공간도, 대상도,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교육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학의 역할이고 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블루오션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전문가.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석박사급 교육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및 장학사 등 교육 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 경영자는 각 단계별 교육의 기획, 마케팅, 실행, 평가 등을 운영합니다. 학교 경영자, 대학 경영자, 유아교육기관 설립 운영자, 대안학교 설립 운영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사교육기관 경영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상담 전문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돕는 전문가들입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사. 교육학부 학생들의 학과 교육 과정에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용이합니다. 사회 변화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 장학사, 대학 교수, 전문 상담사. 교육 현상을 탐구하고 교육 이론을 다듬는 전문 연구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책연구소나 대학의 교육 관련 연구소 연구원, 시도교육청 교육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인사부서나 교육부서 담당자, 기업연수원 교육전문가, 기업교육 컨설턴트,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교육행정가, 심리상담사, 기업 컨설팅, 금융인, 방송국 PD, 아나운서, 방송기자, 방송작가, 신문사 논설위원 등 교사부터 논설위원까지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정말 폭넓은 진로죠. 교육학과에 오셔서 무엇이든 꿈꾸시길 바랍니다. 교육학과는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설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육, 그 이상의 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시작하세요.